자,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연쇄고리의 완성은 이제 결국 금융위기의 모든 조건이 완비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보니까 이 서프라임 대출이 변동금리였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네. 2007년이 지나면 이제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끝난다고. 안 그래도 상환 능력이 약한 서프라임 대출자들이 막 이자까지 올라가면 이자를 못 낼 거고, 그럼 이제 집을 뺏기고, 또 그런 사람이 속출하면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금융기관이 주택을 차압해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원금은커녕 이자도 회수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그 모기지에 기초를 두고 있는 MBS, CDO 이런 모든 채권의 원금이나 이자 이런 지급들이 불가능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MBS, CDO 가격도 막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폭락하는 거죠. 원본이 붕괴하면 파생 상품도 연쇄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영화 속에서는 나무 블럭, 젠가라고 그러죠. 를 쌓아두고 하나 둘씩 나무 토막이 빠지다가 결국에는 탑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런 폭락 상황을 예견한 사람이 영화 속에 세 팀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세 팀만 숏 포지션을 취했다. 이제 그래서 영화 제목이 큰 숏, 빅숏, 그렇죠인 거죠. 그럼 이제 쇼트라는 게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을 볼 그런 이제 포지션, 행동을 취한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할 것 같은데 그 정반대. 그럼 자산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특정 자산을 보유한다. 그런 이제 포지션을 취한다. 이걸 롱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숏은 하방에 베팅하는 거. 네. 예, 하방에 베팅하는 거죠. 미국 뉴욕의 이제 월스트리트에 가면 네. 아주 역동적인 황소의 동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가봤어요? 찍고 난립니다. 네, 가봤죠. 네. 황소가 좀 험악하게 생겼어요. 그게. 생각보다 길은 좁은데 예, 황소는 그 황소가 영어로 불이거든요. 불. 네, 불이 바로 롱 포지션의 상징이에요. 황소는 왜 적을 공격할 때 뿔을 위로 쳐받들어 올려갖고 공격을 하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는 게 황소의 공격 동작하고 같은 거죠.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어떤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려는 성향, 그런 어떤 행동, 이걸 롱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이 반대가 베어예요. 베어, 곰. 곰은 어떻게 공격하죠? 레버넌트 보셨어요? 아니요. 예, 못 봤어요. 앞발을 이렇게 씩 들어갖고 앞발로 아래로 확 긁잖아요. 아래로 확 긁는 이 동작이 폭락. 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폭락을 예상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어떤 주식시장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쇼트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주인공 세 팀이 다 쇼트 포지션을 취한 거죠. 그래서 빅 쇼트. 이제 좀 영화 제목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됐어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주인공들이 그 숏 포지션으로 취한 행동. 근데 여기서 이제 CDS 대량 매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영화 중에서 크리스천 베일이 그 CDS 프리미엄, 그렇죠. 네, 그걸로만 9천만 달러, 9천만 달러. 그만 어마어마한 1,000억 원이에요. 금액을 1,000억 원. 꼬라박으면서 그 부동산 버블 붕괴를 기다리잖아요. 그 헤지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막 죽이겠다, 고소하겠다, 막 내 돈 내놔라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되게 배짱이 굴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그 CDS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프로님, CDS가 뭐예요? 예, CDS는 요즘 신문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예, CDS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줄말입니다. 한국말로는 신용부도 스와프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1994년 JP모간에서 발명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파산하거나 기타 등등의 어떤 신용사고가 발생했을 때 CDS의 판매자가 CDS의 구매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금융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CDS를 구매한 사람은 CDS를 판매한 사람에게 신용사고에 대한 보험을 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든 사람은 뭘 내야 되죠?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 내죠. 예, 그렇죠?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예, 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타고 그 이전에는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거죠, 그죠? CDS 원리는 이 보험 원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보험은 해당 자산이나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들죠. 그에 반해서 CDS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해당 채권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도 그 채권의 부실화와 연동된 CDS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젊은 두 사람들 결국은 자기들은 채권을 사지도 않았지만 CDO를 사지는 않았지만 CDS만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떼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모기지 CDO의 부도 위험을 거래하는 CDS는 없었어요. 이 영화에서 그 크리스천 베일이 확신을 합니다. 부동산 버블이 이제 조만간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이런 확신을 갖고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도이체방크 등 유명한 이 투자은행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가서 CDS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대한 CDS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시키는 그러니까 거죠. 모기지 CDO들이 워낙 많이 시장에 이제 풀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CDS 상품이 없으니 이걸 만들어서 나한테 팔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의아해하죠. 부도 위험이 0인 CDO에 무슨 부도 위험 CDS를 사겠다고 하냐. 지금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럼 500만 달러짜리를 팔겠다고 하니까 크리스찬 베일이 1억 달러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자은행 이 직원들은 뭐 좋아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크리스찬 베일은 끊임없이 보험료를 뭐 매달 지급을 뭐 계약하는 것에서 매달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부도 위험이 0이니까 자기네들이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나서 보험금 물어줄 일은 없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돈이 우수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난리가 나서 좋아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마구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크리스찬 베일이 돌아다니면서 대형 투자은행들을 상대로 해서 맺은 CDS 계약 금액이 총 13억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그 보험료 프리미엄을 내면서 이게 시장이 붕괴하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이 빅쇼트의 매도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붕괴 안 하니까 막 열받아서 막 난리가. 근데 왜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밑바닥에서 이 본 상품, 원본 상품 시장은 무너지고 있는데 이 MBS랑 CDO 시장은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조하니까 드럼을 그렇게 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지. 왜냐 밑에 시장이 무너지니까 언젠가는 이 여파가 MBS, CDO 시장까지 온다라고 믿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영화의 거의 마지막에 승자인 크리스찬 베일이 칠판에 씁니다. 489.34%의 수익률과 총 수익 금액 26.9억 달러. 2.69 빌리언이니까. 26.9억 달러, 거의 27억 달러에 대한 돈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대단하죠. 9천만 달러를 내고 13억 달러를 벌었지만 그래도 489네요. 다른 데 또 비용이 나가긴 나갔는데. 9천만 달러를 여러 번 냈겠죠. 한 번 낸 게 아니죠. 여러 번 냈을 겁니다. 기다리면서. 주인공들이 이제 CDS로 어떻게 돈을 번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배짱이 이렇게 있으니까 돈을 버는구나. 피를 말리는. 그렇게 교훈을 얻으면 안 돼. 이 친구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즘 신문에 CDS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 위기와 관련해서 CDS, 유럽 위기와 관련 CDS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국채에도 지금 그 CDS가 발행돼 있거든요. 모든 이것이 올라가면은 부도 위험이 올라갔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를 평가하는데도 CDS 프리미엄을 봅니다. 듣다 보니까 근데 좀 마지막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 왜 그 영화에서 도이체방크의 자넷 베렛 있잖아요. 자레드 베넷. 근데 그 사람도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서 그렇죠. 마이크 버리의 얘기를 제일 먼저 들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CDS를 구매하지 않고 그냥 도리어 팔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랬을까요? 이거 자레드 베넷의 직업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레드 베넷은 그 크리스찬 베일처럼 헤지펀드 운영자가 아니에요. 도이체방크라는 은행 직원이죠. 그러니까 헤지펀드라는 건 이제 여러 사람의 이제 사모 투자자들 이렇게 모으는데 거기에 자기 돈도 일부 박아요. 그래서 헤지펀드가 이익이 나면 자기 이익도 생깁니다. 근데 제라드 베넷은 은행 직원이잖아요. 만약에 자기 은행 돈으로 CDS를 구매해서 이익이 나도 회사 이익이지 지돈 이익이 아니에요. 네. 물론 회사가 이익을 내면 회사가 보너스를 두둑히 주겠죠. 하지만 지금 자레드 베넷은 회사에 2천만 달러씩 손해를 안겨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황에서 전혀 시장 붕괴가 예측되지도 않은데 만약에 CDS를 구매하겠다 하면 미친놈 취급받고 심지어 쫓겨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걔는 머리를 굴리는 거죠. 회사에게 일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줘서 자기 자리도 보존하고, 그렇죠? 결국 붕괴해서 회사가 망해봤자 그건 은행 문제지 지가 망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CDS를 팔고 CDS 프리미엄을 끌어와서 회사에게 이제 일시적 이익을 안겨준 거죠.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아마 도이체방크 임원진들이 아이고 잘했어 했으면서 계속 칭찬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자레드가 보여주죠. 그거 잘했다고 4,700만 불짜리 보너스 챙겼다고. 회사는 손해를 보건 말건 자기 이익은 확실히 챙기는
아마 어쩌면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월스트리트 무브에 가장 잘 들어맞는 사람이 이 자레드 베넷이다 이렇게 볼 수 근데 있습니다. 그 전에 베넷이 했던 그 대사가 되게 인상 깊던데요. 나는 지금 불난 집 앞에서 화재보험을 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CDS를 팔죠. 팔고, 예. 불이 이미 났어. 아주 좀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모건 스탠리의 베니 클리거가 이제 큰 손해를 봐서 마크 바움의 펀드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몰리게 되잖아요. 네, 그 흑인 그쵸. 임원진이 설명 막 하죠. 캐시. 그럼 베니 클리거는 CDS 샀는데 왜 손해를 본 거예요? 그건요. 이제 약간 추론이 필요한데 처음에 CDS를 산 것 같아요. 네. CDO에 대해서. CDO를 산 것까지는 잘 했는데 2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률이 계속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못 견딘 거지, 못 견딘 거. AA 트렌치 CDS를 팔아버린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트리플 B의 CDO는 쓰레기가 되겠지만 트리플 A, AA CDO는 쓰레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죠. 예. 그와 관련된 CDS를 팔아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AA 트렌치에 대한 보험을 해지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껏 CDO가 넣어놓고. CDO 구매해놨던 CDO가 이제 쓰레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150억 달러를 날리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그 친구가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어떤 친구지? 가진 것 같아. 그건 아니고 주인공들이 막판에 가서 이제 CDS를 팔잖아요. 아니면 끝까지 갖고 있지 왜 그걸 팔아요? 더 좋은 가격에, 더 높은 가격에. 그게는 워낙 CDS를 많이 팔아놓은 투자은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자은행이 파산해 버려서 CDS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불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험사가 망해서 보험금을 못 주는 못 줄 수가 경우가 있으니까 있죠. 적당한 시점에 팔아야 되는 네.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정부가 구제금융을 해주면은 CDS가 CDO가 파산이 안 나기 때문에 CDS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했을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주식하고 꼭지에 팔려고 너무 이렇게 버팅이다 보면 나 이거 못 파는 수도 생기니까 1억에 팔려는 걸 8천에 파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이제 최고의 파고 빠지는 순간에 거죠. 네. 환매를 딱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약간 마무리를 슬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영화가 끝이 너무 씁쓸해요. 그렇죠. 뭔가 씁쓸하죠. 네 MBS CDO 이렇게 막 잘 나갈 때는 뭐 투자은행 임원들, 뭐 직원들 거액의 보너스 챙기고 막 뭐 흥청망청 쓰고. 그런데 은행이 부실화가 되니까 그걸 또 다 국민의 혈세로 메꾸었잖아요. 그렇죠. 구제금융이 그거죠. 이익이 날 때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손실이 나면 국민 돈으로 메꾸고. 그런데도 감옥에 가는 은행 간부는 또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유화한다고 그러죠. 이익은 사유하고 손실은 비용은 사유한다. 예, 손실은 사유화. 월스트리트에 구 붙어 있겠다. 우리의 살길 비밀이구나. 섭붙이면 안 되는구나. 네.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왜 미국에서 샌더스가 부상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렇죠. 예. 아큐파이브도 왜 이러는지 그렇죠. 알 수 있겠지. 실제로 거의 10년이 지났잖아요. 이 영화가 거의 이제 10년이 그쵸. 지나서 다시 한번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사람들 기억에서 가물가물한 기억을 다시 되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근데 이때 그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른바 그게 AIG 스캔들이라는 게 있어요. 보너스 스캔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2009년도 제가 알기로는 초반에 네. 있었던 일인데 AIG는 다시 서프라임 사태가 났을 때 정부가 구제금융을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만들어 돈을 뿌릴 때 가장 많은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였어요. 그래서 파산 직전까지 가서 정부한테서 돈을 받아서 구세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AIG가 당시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보험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CDS를 너무 팔았죠. 많이 팔아서 CDS를 너무 많이 파는 거죠. CDS를 너무 많이 팔아서 여기에 안 물린 그 금융회사가 없었던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근데 만약에 이 AIG를 그래서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게 됐을 때는 이거는 거의 핵폭탄이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세계 금융시장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제금융을 해서
그 AIG의 주식을 거의 90%까지 정부가 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건가? 그렇죠. 대마불사죠. 그렇죠. 대마불사. 이제 그래서 정부가 90%를 사면서 사실은 이제 국유화를 하고 AIG를 이렇게 살리게 되는데 거의 밑 빠진 독에 불 붓기식으로 처음에 정부가 돈을 집어넣는데 이게 뭐 그걸로는 택도 없고 그래서 추가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AIG CEO가 딱 등장해서 임원들한테 어마어마한 금액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그 와중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급했죠. 예. 지급했죠. 지급했죠. 네. 발표를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걷어들인다고 쇼를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 정부의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정부한테 우리 도저히 못 견디게 돈을 더 달라고 AIG가 막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한편에서는 우리가 우리 임직원들한테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납니다. 명분은 뭐였어요? 명분은? 명분은 인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CBS 말이 팔이.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줘서 우리의 사명은 네. 이 AI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유능한 인재가 필요한데 유능한 인재를 놓치지 않고 잡아두려면은 두둑하게 보너스를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이 AIG 생각이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월가에서 통용되는 생각이죠. 월가에서 통용되는 기본 사고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돈 있는 곳에 인재가 보인다. 뭐.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나서 뭐 오바마도 한마디 거들고 여야 정치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금융회사의 보너스를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어쨌든 AIG 보너스 스캔들이 이 금융회사에 대한 이 분노와 공분에 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맨 끝에 그 자막이 나오는데 그 자막 내용을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2015년에 대형 투자은행들이 비스포크 트렌치 어퍼튜니티라는 상품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어려운 CDO를 이름이다 또. CDO 일부러 이름 어렵게 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CDO입니다. 이름만 바꿔놓은 CDO라고 하거든요. 이름만 바꿨다고 전해라. 그래서 신자유주의를称赞하고 진정한 금융 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은 금융자본이 언제든지 얼굴을 바꿔가면서 국민의 지갑을 털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 엔딩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요. 락 음악의 전설 레드 제플린이라고 있었죠. 네. 레드 제플린의 When the Levee Breaks라는 음악이 엔딩 뮤직으로 흘러나오는데요. 이 제목이 제방이 무너질 때 그런 뜻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되는데요. 비가 계속 오면 제방이 무너질 거예요. 제방이 무너지면 설 곳이 없죠. 울어도 도움이 안 되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제방이 무너지면 말이죠. 엄마. 갑자기 북받쳐올래 움직여야 돼요. 저는 이 마지막에 이 노래 들으면서 세월호 생각했어요. 또 여기에 세월호가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오늘은 가볍게 그러네. 이야기하고 유쾌하게 얘기하다가 네. 좀 숙연해지기까지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영화가 또 나온다면 영화 속의 경제 일기 뭐 이런 거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또 이런 영화가 나올까요? 네, 저는 재밌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좋은 영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렇다 8회 오늘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그럼 다음 9회 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9회 때 계세요. 만납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